삼성전자가 의료 영상 분야로 손을 뻗습니다. 원격 의료 기술 확보에 뛰어든 삼성전자의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삼성전자 투자 전문자 회사 삼성넥스트가 캐나다 의료 영상 공유 플랫폼 포켓헬스에 3,300만 달러, 하나로 약 440억 원 규모 투자를 단행했는데요.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포켓헬스는 환자가 자신의 진단 영상 기록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 이미지 공유 플랫폼이에요. 환자가 자신의 의료 기록을 확인하고 치료 상황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현재 북미 지역 775개의 병원과 영상센터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 150만 명의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 중이네요. 포켓헬스는 이번 투자금을 의료 영상 공유 방식 개선, AI 활용 환자 치료 여정 개인화, 북미 시장 진출 확대에 투입할 텐데요. 포켓헬스 관계자는 기존 이미지 공유 시스템은 환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켜 치료를 지연시킨다며 환자가 의료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어 의료 서비스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네요. 국내에서는 관련 법 재개정부터 우선 시행되어야 하는데요. 삼성전자 대체 왜 투자하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도 헬스케어에 큰 관심을 가진 회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헬스케어라는 시장이 앞으로 꾸준히 커질 수밖에 없는 데다가요, 기존 사업 영역들이랑 시너지를 낼 부분도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제품 라인업 가운데에는 헬스케어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갤럭시 워치 시리즈죠. 최근에는 아예 헬스케어 쪽에 특화된 갤럭시 링이라는 제품, 이런 것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백색 가전도 역시 넓게 봐서는 헬스케어 측면에 속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주력 제품인 반도체 역시 이쪽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바이오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설립에도 삼성전자가 큰 관여를 했고요. 지금도 지분 30%가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삼성전자의 바이오 투자 선봉에 서 있는 게 바로 오늘 주인공인 삼성넥스트라는 회사입니다. 이런저런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헬스테크,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의 기업들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벤처 캐피탈의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투자 수익을 얻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CVC라고 부르는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은 대기업들이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경제적 목적 못지않게 전략적인 목적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기업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곳, 그런 곳에 투자를 하고요. 이거를 통해서 기술도 확보를 하고요. 제휴를 맺기도 하고 또는 경영에 관여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M&A에 나서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관측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면요, 모든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시간이나 비용 같은 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 삼성 넥스트를 통해서 여러 군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도 이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한 회사는 어디냐? 바로 여기 포켓 헬스라는 회사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는 무슨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냐? 이쪽에 보면 나오죠. 자기가 진단을 받은 영상 기록, 그러니까 의료 기록, 이런 거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상 이미지 공유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료 기록을 이렇게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진료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상당히 폭넓게 제휴를 맺고 있고요. 한 150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가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될 수 있을까요? 의료법을 보면요, 이런 의료 기록들은 환자 본인 아니면 대리인, 친족들이 원하면은 거절하지 않고 바로바로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진료받은 병원에서 CD나 DVD 같은 걸로 주잖아요. 보건복지부 업무 지침을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직접 와서 CD나 DVD로 받는 거 말고도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같은 걸로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대리인으로 봐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확실합니다. 이런 이미지 공유 같은 거는 결국에는 원격 의료를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원격 의료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상태입니다. 원격 의료를 불법으로 보는 근거는 바로 의료법 제34조입니다. 여기서 원격 의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의료인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끼리의 협진만 되고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한적으로 울릉도나 독도처럼 병원 인프라가 마땅치 않은 곳, 이런 곳에는 원격 의료를 허용을 하고 있지만요, 또 코로나19 시기에도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었는데 근본은 아직까지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원격 의료랑 관련된 기술을 확보를 한다고 해도 국내에선 써먹기가 좀 곤란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이런 기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은 국내보다 외국 비중이 훨씬 크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국내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12%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원격 진료가 조금씩 활성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보조적인 수단으로요, 가벼운 질환이나 약 처방 아니면은 만성질환 관리 같은 측면으로 지금 원격 의료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에서 원격 의료가 앞으로 언제까지 불법일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의사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시대의 흐름은 조금씩 변하고 있잖아요. 언젠가 국내에서도 각종 규제가 사라진다면은 원격 의료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가 돼서 기술을 준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 언젠가를 위해서 이런 기술들을 미리 축적한다라는 개념으로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